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간고사를 앞두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마무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 교과서 19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풀어가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반응은 당연히 산화가 되겠죠.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산화구리2라고 되어 있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산화구리2는 화학식이 CuO와 쑥가루를 섞어서 가열하게 되면 산화구리2는 산소와 분리되어 떨어져서 산소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환원이 되고, 그죠? 환원이 되고, 쑥가루는 산소와 결합해서 뭐가 된다? 산화가 된다가 되겠죠. 이걸 화학식으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산화구리2, 요게 산화구리2죠.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산소를 빼내는 작업인데 이걸 빼서 탄소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탄소가 산소하고 만났을 때 안정한 물질이 이산화탄소죠. 그러면 산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옆에 2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구리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산화구리2가 구리가 되는 건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되겠죠. 사실은 그치? 요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죠. 산소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고, 요거는 뭐가 일어났다? 환원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구리2는 산소와 분리되어서 환원이 되고, 얘가 쑥가루죠? 쑥가루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각각 찾아서 각각 쓰시오 라고 됐고, 1번은 했고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철 3, 얘가 이름이 산화철 3가 됩니다. 3가 순수한 철 제련이라고 그랬죠. 즉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이 떨어져 나간 산소가 일산화탄소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환원이 일어났다. 반면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하나 있었는데 두 개가 된 거죠. 산소가 붙었으니까 뭐가 일어났다? 산화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자, 다음은 우리 주변의 여러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철은 Fe죠. 공기 중에서 산화철 3가 되며, 산화철 3의 화학식은 Fe2O3, 산소가 붙었죠. 그래서 산화되어, 산화철은 재련 과정을 통해서 철로,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죠. Fe2O3라는 산화철 3가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철, Fe, 이번에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라서 뭐가 된다? 그렇죠. 환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가 됩니다. 공기 중에 뭐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불이 생성된다. 즉, 메테인의 연소에 관한 내용이죠. 자, 메테인은 화학식이 CH4가 되고, 이게 공기 중에 무엇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CO2와 무엇이 생성이 된다라고 했죠. 자, 연소 과정인데 결국은 연료,
이게 우리가 연료로 사용되겠죠. 연료인 메테인 중에서 탄소가 뭐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느냐? 당연히 공기 중에 있는 산소겠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화학식이 O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탄소가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었다면 수소가 산소와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은, 안정된 물질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죠. 그래서 산소,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고 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오늘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안 해도 잘 알겠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자, 다음은 몇 페이지를 보냐면 교과서 211페이지에 해당되겠네요. 자, 다음 그림은 구리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CU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질산은 수정액이라고 했으니까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만났죠? AgNO3가 됩니다. 자,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자 라고 되는데, 자,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붉은색 구리판 주변에 뭔가가 덮였죠? 은색에 뭔가가 덮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뀌었다?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는 변화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네요. 자, 그래서 구리선에서는 뭐로 바뀌었다? 은백색에, 그죠? 은색. 여기 그림으로 봐는 은색이라기보다는 백색인데, 어쨌든 은백색에 뭔가 구리선 주변을 덮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용액의 색깔이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자, 이걸 구리와 은이온 사이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했죠. 자, 구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구리 용액 속에서 푸른색을 나타내는 입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용액 속에서 푸른색을 나타내는 입자 몇 개 없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겁니다. 바로 뭐다? 구리 이온. 우리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구리가 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구리 이온으로 바뀌어야지 용액 속에 푸른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성구리가 구리 이가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 두 개를 잃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구리판 주변에 은색에 뭔가 덮였다라는 거죠. 자로 뭐냐면 은이온이 그죠? 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은금속으로 바뀌어서 구리선 주변을 덮어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가 양이온이 중성인 금속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하나를 받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뭐가 일어났다? 구리는 전자를 내놓는, 잃는 산화가 일어나고, 은이온은 전자를 받는 환원이 일어났는데, 이동하는 전자수,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같게 만들려면 두 개를 잃었으니까 두 개를 얻어야 되겠죠. 앞에 2. 그러면 은이온 앞에도 2, 은 앞에도 2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뭐 하게 되면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더하게 되면 바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 더하기 두 개의 은이온이 구리 이온과 이가 양이온과 두 개의 은금속으로 석출이 되는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는 것은 산화, 위에도 적었지만 은이온이 은이 되는 것은 환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딜 보냐면은 교과서 그 다음 페이지죠. 30. PDF는 34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교과서 212페이지가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지? 212페이지. 요거죠, 그죠? 맞나?
맞습니다. 212페이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가열을 할 때 색변화 실험의 일부다. 자, 구리판은 CU,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은 무슨 곳이라고 그랬죠? 산소가 충분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열하면서 색변화를 관찰했더니 붉은색에서 검은색, 구리가 붉은색이었죠. 검은색의 먼거로 바뀌었다라는데 구리가 CuO, 산화구리 2로 바뀌었다는 거고, 이 산화구리 2가 검은색이라는 얘기입니다. CuO. 자, 이런 과정에서 가열한 구리판 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죠? 산화구리 2가 만들어진 것을 속불꽃에 산소가 부족한 넣어 가열하면 색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뭐가 만들어지는 CuO가 그죠? 뭐가 되는 CU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개수를 맞추자면 이 반응이 거꾸로 일어나는 거라서 그죠? 이게 2, 여기도 2, 그 다음에 뭐 O2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우리가 한번 교과서 봤던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뭐 이 화학 반응식을 써도 되는데 다시 그러면 가겠습니다. 34쪽이었던 쌤은 34쪽이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뭘 쓰는 게 맞냐면은 속불꽃이 뭐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산소가 부족 했으니까 뭐 첫 번째 썼던 이거 반응의 거꾸로인 두 개의 CuO가 CU가 되고 뭐 O2가 되고 뭐 이렇게 또 일어납니다만은 요 실험 조건에는 요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산화구리 2가 뭐하고 만나게 되면 일산화탄소와 만나게 되면 그죠?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여기에 있던 얘를 하나를 끄집어 가게 되면 CO2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구리가 만들어진다. 자, 이 반응식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과서는 이대로 되어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사실 뭐였냐면 산화구리 2가 뭐로 바뀐다라는 거지? 구리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이렇게 써도 산화구리 2가 구리로 바뀌었으니까 뭐 색깔로 검은색이 붉은색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실험 과정이 가열한 구리판을 속불꽃에 넣어서 실험할 때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다? 산화구리 2가 구리로 바뀐다 라는 내용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문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뭐 가에는 요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굳이 하자면 요 식이 좀 더 정확한 실험이 맞기 때문에 요 실험을 통해서는 요 화학 반응식이 맞는 화학 반응식이고, 그냥 색깔 뭐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걸로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불완전 연소에서 생긴 일산화탄소 때문에 다시 구리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산소를 잃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구리가 산화구리 산소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는 산화가 되는 거고, 산화구리 2가 구리로 바뀌는 거, 가지고 있던 산소를 잃는 거죠. 뭐가 일어났다? 환원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과학관에서 다음과 같은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마술을 보였다. 이 마술의 원리를 조사해 보였더니 드라이아이스 안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 연소시킨 것이다. 자, 마그네슘이 있고 여기다가 뭐를 넣었다?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있는 거죠. 화학식도 적혀 있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MgO 산화마그네슘 산소가 두 개니까 여기에 2를 써줘야 되고 2가 되고 그러면 탄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연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서 아마 얘기하고 싶은 건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연소라는 것은 연료에다가 그저 뭐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는 것을 연소라 그러는데 이건 좀 좁은 의미의 연소가 될 거고 좀 넓은 의미의 연소라는 것은 산소 기체가 없더라도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산소 기체가 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에 산소가 그런 공기 중의 산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가 붙게 되죠. 자, 그리고 뭐가 된다? 연소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뭐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은 산소가 있고 없고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산소가 없다가 산소가 있네요. 그죠? 뭐가 일어났다? 산화가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산소를 잃었죠. 환원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금속과 산소 비금속이죠. 우리가 이가 음이온,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 만들어진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이란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죠. 자, 그 얘기는 순수한 마그네슘이 이가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환원이 전자 가지고 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여러분들 보기에는 까다로운 방법일 수도, 까다로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 산소가 훨씬 편한 설명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완전히 잃고 없고가 아니었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잃었다. 이가 음이온이니까 전자를 완전히 얻었다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환원, 전자를 얻는 거, 환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 이동보다는 산소 이동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쉽고 전자 이동에서 이제 마그네슘은 쉽게 설명이 되는데 이 산소 쪽이 이게 공유결합 물질에서부터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산소 가지고도 전자 가지고도 설명하는 연습을 종종 자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가 없는데도 마그네슘이 연소하는 까닭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연소라는 개념이 꼭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는 것만이 연소가 아니라 공기 중에 산소는 아니지만 물질로 말하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이긴 하지만 이산화탄소에 있는 이 산소 원자가 공기 중에 산소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넓은 의미의 우리 연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넣는다 그랬죠. 염산의 화학식은 HCl이고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다. 마그네슘. 자, 금속이 뭐와 만나게 되면 산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연습했었죠. 금속이 뭐하고 만나게 되면 산과 만나게 되면 무슨 기체를 발생한다?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 자, 수소 기체는 H2이기 때문에 두 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와 이 친구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합쳐서 재배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그네슘은 2가 양이온이 될 거고 이온이 되면 염소는 1가 음이온이 되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MgCl2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만들어져서 이 풍선을 가득 채울 테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산의 성질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와? 산과 뭐가 만나면? 금속이 만나면. 모든 금속은 아니었지만 뭐를 만들어낸다?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라는 산의 성질을 이용한 아주 간단한 실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교과서는 없는데 한번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에서 얘기했죠. 잃은 산소수, 얻은 산소수 같아야 된다.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 같아야 된다. 이걸 이제 문제로 바꾸면 7번 문제와 같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리 조각을 질산은 수용액에 넣었을 때 반응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게 아마 교과서에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문제를 잘 캡처를 하든 뭘 하든 잘 보고 이런 문제들도 있다. 우리가 양적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구리 조각을 질산은 수용에 넣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적을게요. 그랬더니 그림이 구리판 볼을 보니까 구리판 주변에 그지? 이게 덮였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구리판 주변에 뭔가가 덮였다라는 건데 그게 정체가 뭐다? 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그랬으니까 화학식은 AgNO3지만 실제로 용액 속에서 어떻게 산다 그랬죠? 은이온 따로 질산이온 따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은이온과 뭐가 있다? NO3- 질산이온이 있는데 구리가 덮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은이온이 은으로 바뀌는 구리가 덮이는 것이 아니라 구리 위에 은이 덮였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은이온이 전자를 하나를 받으면 일가양연이기 때문에 은금속이 되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그림으로 색깔이 잘 안 나타나지만 그러면 이 전자를 은이온이 전자를 받았으니까 은이온한테 전자를 주는 놈이 있어야 되겠죠. 자, 화학 반응은 구리 조각과 질산, 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전자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건 금속이 전자를 내놓으면서 양이온이 되니까 구리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구리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겁니다. 자, 이런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를 써주면 되고 이거를 합치면 전체 반응식이 되겠죠. 두 개의 은이온이 구리와 반응하게 되면 구리 이온 한 개로 바뀌고 두 개의 은이 석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바로 이거였죠. 2, 1, 1, 2.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화학에서 화학식 앞에 쓰는 잠깐만요. 화학식 앞에 쓰는 이러한 숫자들을 이런 생략이 가능하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반응은 이 개수 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온이 몇 개? 그죠? 은이온 두 개가 구리 한 개와 반응해서 구리 이온 한 개를 만들고 은은 두 개가 석출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1번 기억, 구리는 환원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리는 뭐가 되죠? 구리 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이거이기 때문에 환원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전자를 잃는 거니까 산화가 돼야 되겠죠. 자, 반응 후 용액에는 구리 이온이 녹아 있다.
원래 반응 전에는 구리 금속이었지만 용역 이후에는 구리 이온이, 그렇게 여기는 뭐가 생기는가? 구리 이온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질산 이온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이온이 두 개 있다는 거죠. 은이온이 두 개 있고, 그러면 질산이온도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이온 이 두 개가 뭐로? 은금속 두 개로, 그죠? 만들어지고, 질산이온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구리가 구리이온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은이온 다시 동그라미로 구분하겠게요. 은이온 두 개가 두 개의 은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리 금속 하나가 구리 이온 한 개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은이온이 몇 개? 두 개가, 그죠? 은금속 두 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구리 한 개가 구리 이온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 후 용액에는 구리 이온이 녹아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반응 후 수용액 속에 이온의 총수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는 총수가 몇 개죠? 은이온 2개, 질산이온 2개, 총 4개. 하지만 반응 후에는 질산이온은 아무런 변함이 없기 때문에 2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전자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이온 2개에서 이온사를 할 때 구리 이온이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는 4개에서 몇 개로? 3개로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구분하자면 양이온 수는, 그죠? 2개에서 1개로 줄어든 거고, 음이온 수는 2개에서 2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양이온은 2개일 때는 은이온이었죠, 그죠? 그리고 1개일 때는 구리이온 이렇게 된 거고, 음이온 수는 질산이온 그대로가 2개가 그대로 질산이온이 된 거죠. 이렇게 양이온수, 음이온수도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온수의 변화를 설명하고 맞는지 틀린지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총 이온의 총수는 감소했다가 맞아서 답은 4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그러니까 얻은 전자수, 그 다음에 이런 전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같게 맞추어줘야지만 우리가 산화하는, 맞추어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온들의 숫자, 양이온들의 숫자, 음이온들의 숫자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변동이 없는지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자수, 얻은 전자수, 여기서는 얻은 전자수, 여기는 이런 전자수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앞에 2를 써줬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면 이런 문제들도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와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제시될 것이라고 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고사 전까지 수업,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해서 다 끝낸 것 같고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만나게 되면 우리 산연기 반응 못한 부분 이어서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잘 치고요. 물론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